인터넷 결제 방식이 40년 만에, 정말 4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들으면 아니 지금도 간편 결제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더 바뀐다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석 달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쓴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가 1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걸 보고 정말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거 정말 아깝죠. 분명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이런 구독의 배신감이 쌓여가는 와중에 이제는 AI가 스스로 돈을 벌고 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구독 경제의 피로감, 그리고 AI 시대의 도래,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X402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 있는 거거든요. X40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 40년간 인터넷 역사 속에서 존재했지만 사실상 아무도 쓰지 않아서 뭐랄까 유령처럼 잠들어 있던 HTTP 402라는 약속을 깨우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HTTP 402요?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 잘못 입력하면 뜨는 404 not found는 정말 수백 번도 더 봤는데 네, 그건 익숙하죠. 402는 정말 생소한데요. 그런 게 있었나요? 마치 무슨 전설 속의 코드처럼 들립니다. 4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니 대체 정체가 뭔가요? 말 그대로 전설 속의 코드가 맞습니다. HTTP 402의 원래 의미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결제가 필요함. Payment required. 결제가 필요하다. 네, 404가 요청한 페이지가 없다는 서버의 응답이라면 402는 이 컨텐츠를 보거나 이 기능을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응답인 셈이죠. 인터넷 초기 설계자들이 미래에 이런 기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미리 자리를 맡아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자리는 맡아뒀는데 정작 40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거군요. 근데 왜죠?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 약속을 지킬 방법, 그러니까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 2000년대에 인터넷에서 0.1달러를 결제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용카드 번호 16자리 다 입력하고 그렇죠. 유효기간, CVC 번호 누르고 온갖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죠. 이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기계가 자동으로, 즉 즉시 처리할 방법이 그땐 전무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402는 그냥 미래를 위한 예약석으로만 남아있던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사람의 개입 없이는 정말 단 1원도 결제할 수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4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유령 코드가 부활하는 건가요? 바로 암호화폐 지갑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기계, 즉 AI나 서버가 사람의 최종 승인 없이도 스스로 암호학적 서명을 통해서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긴 겁니다. 아하. X402는 바로 이 40년간 잠자던 402 코드를 암호화폐를 이용한 온체인 자동결제 프로토콜로 되살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라는 말은 모든 거래 기록이 은행 같은 중앙 중개자의 서버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개 장부, 즉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투명하고 빠르고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40년 전의 약속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마침내 지키게 된 셈이군요. 그럼 이 X402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쉽게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PI 요청이 곧 자동 결제가 된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API 요청이 곧 결제다. 네. 기존 결제 방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결제의 주체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돈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사, 피지사, 은행 같은 수많은 중개자들이 수수료를 떼어갔고요. 맞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휴대폰 인증 문자가 안 와서 결제를 포기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X402 기반 결제는 결제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봇, 서버가 되는 거죠. 기계가요? 네, 인증 방식은 복잡한 절차 없이 암호화폐 지갑의 자동 서명 하나로 끝납니다. 중개자도 없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AI가 P2P로 직접 통신하며 결제하는 완전한 기계 대 기계, 즉 머신 투 머신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아니라 AI가 직접 결제한다니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럼 제 AI 비서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혼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 지갑에서 돈을 마구 빼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통제는 가능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이 AI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자식 지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액의 예산을 할당해 둘 수 있습니다. 예산을 따로 설정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이번 달 AI 비서 예산은 $30라고 설정해 두면 AI는 그 한도 내에서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거죠. 예산을 초과하면 결제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사람의 최종 승인은 없애되 통제권은 사람이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선 거대한 인프라의 전환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판을 바꾸는 일은 개인이 할 수 없을 텐데 대체 누가 이런 혁신적인 구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건가요? 이 흐름의 배후에는 미국의 가장 큰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요? 네. 그리고 실제 결제가 처리되고 기록되는 핵심 네트워크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베이스라는 블록체인이고요. 아하. 즉, X402는 코인베이스와 베이스 진영이 다가올 AI 시대의 결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칼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의 큰 그림이었군요. 자신들이 만든 베이스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AI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려는 전략이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만약 정말 현실화된다면 당장 제 넷플릭스 구독부터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구독 모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구독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가는 강력한 신호탄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용량 기반 결제, 즉 페이퍼 유스, 쓴 만큼만 내는 경제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쓴 만큼만 낸다. 네, 기존 구독 모델은 명확한 한계가 있었잖아요. 한 달에 영화 한 편 볼까 말까 한 사람도 매일 보는 사람과 똑같은 월정액을 내야 하죠. 딱 한 번만 써보고 싶은 소액 사용자에게 월 구독료는 너무 큰 진입 장벽이고요. 그거 완전 제 얘기네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한 달에 두세 번 쓰자고 매달 3만 원을 내는 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결국 안 쓰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X40에 기반의 페이퍼 유스 모델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요청 1번, 결제 1번. 사용한 만큼만 실시간으로 아주 작은 단위까지 쪼개서 즉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와, 마치 우리가 쓴 만큼만 내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디지털 서비스의 과금 방식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AI 이미지를 생성할 때 월 $30 구독료를 내는 대신 이미지 1장을 생성할 때마다 내 AI 전용 지갑에서 $0.01어치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USDC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합리적이네요. 뉴스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어요. 언론사 사이트에 월 정액 구독을 하는 대신 기사 한 권을 클릭해서 읽을 때마다 $0.001 같은 아주 적은 금액이 자동으로 지불되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동영상 스트리밍도 1시간을 보면 $0.1, 1분만 보면 $0.0016 이런 식으로 초단위 결제까지 가능해집니다. 대단하네요.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필수적인 결제 구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AI의 모든 행동,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음성 변환 등 전부 API 호출 횟수를 기반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횟수 기반. 네, 이런 구조의 월 정액제는 잘 맞지 않죠. X402의 실시간 소액 결제 방식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앞으로는 웹사이트에 구독하기 버튼이 사라지고 그냥 API로 호출하는 행위 자체가 결제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API 호출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라. 이게 전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떤 산업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지사, 카드사, 그리고 넷플릭스나 어도비 같은 구독형 소프트웨어, SAS 기업들. SAS 기업들까지요? 네, 심지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까지.
회원가입, 카드 등록, 월정액이라는 지난 20년간의 성공 공식에 의존해온 모든 비즈니스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들이 차지하던 중개자의 역할을 X402 프로토콜과 블록체인이 대체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뭘 써야 하나? 라는 투자 관점의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보통 이런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 오오 코인이 생기기 마련인데 X402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구조가 좀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402라는 이름의 전용 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인이 아니군요. 네, X402는 특정 코인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결제 방식 또는 프로토콜 그 자체입니다. 비유하자면 돈이 오가는 고속도로 규격 같은 거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아닌 거죠. 그럼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즉 실제 결제에 사용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실제 결제 통화, 즉 자동차 역할은 1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사실상의 표준입니다. USDC요? 네, 기계 간의 자동 결제에 쓰려면 가격 변동성이 없어야 하니까요. 특히 코인베이스가 USDC 발행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USDC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둘째, 이 결제가 베이스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처리될 때 내는 통행료, 즉 가스비는 이더리움, ETH로 지불됩니다. 명쾌하네요. X402라는 코인은 없지만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결제 수단인 USDC의 사용량과 네트워크 수수료인 이더리움의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혜 대상은 비교적 명확해지네요. 네,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첫째, USDC의 사용량 폭증, 둘째, ETH의 수수료 수요 증가,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실험이 일어나는 베이스 생태계 자체의 성장입니다. 간접적으로는 AI API나 분산 컴퓨팅 파워처럼 X402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다양한 웹3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즉, X402의 확산은 곧 USDC 트래픽의 폭증과 베이스 생태계의 활성화 시나리오와 직결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존 결제 시스템과 좀 더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죠. 수수료는 싸고 속도는 빠르다고 하셨는데 이게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단점은 없나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장점부터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첫째, 수수료입니다. 기존 카드사나 피지사에 지불하던 2에서 5%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사라지고 거의 없어지는 거네요. 0.01%가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온체인 수수료만 남게 됩니다. 둘째, 정산 속도. 몇 식씩 기다리던 과정 없이 수초 내로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완료되고요. 셋째, 탈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P2P로 직접 돈을 주고받는 투명한 구조가 가능해지죠. 수수료, 속도, 투명성. 확실히 기존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정부나 기존 은행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X402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X402를 경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자금 추적과 통제의 문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돈이 오가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 관점에서 통제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고요. 둘째, 과세 문제입니다. 국경 없는 결제가 전 세계에서 초당 수만 건씩 일어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어떻게 누가 징수할 것인지가 거대한 숙제가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충돌은 바로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와의 경쟁입니다.
아, CBDC. 네,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X402는 코인베이스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기반으로 하죠. 그렇죠. 자, 결국 미래 디지털 결제 시장의 주도권으로 놓고 국가가 통제하는 허가형 시스템인 CBDC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인 X402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경제 시스템의 철학에 대한 대립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X402는 카드 결제를 대체하는 더 빠르고 저렴한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건 인터넷 위에 뭐랄까 자율적인 경제 계층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적인 경제 계층이요? 네, 지금까지는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해왔다면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거래하고 정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첫 단추인 셈이죠. 인터넷의 자율적인 경제 계층.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네, 그래서 저는 X402를 단순히 새로운 결제 기술이 아니라 인터넷의 새로운 경제 운영 시스템, 즉 이코노믹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제 운영 시스템? AI가 스스로 돈을 벌고 비용을 지불하고 정산을 완료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인터넷의 자동 재무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의 자동 재무 시스템. 정말 큰 그림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가 보편화된다면 인간의 경제활동과 노동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